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13일, 리질리언스라는 이야기를 좀 시작을 좀 해볼까 합니다. 리질리언스는, 뭐 복원력, 이렇게 해석이 좀 되고, 최근 들어 굉장히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죠. 그 이유는 시스템이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그 기능이 떨어지는 현상이 너무나 자주 보기 때문에, 어,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해서 리질리언스가 언급이 좀 많이 되고 있죠. 굉장히 할 얘기가 좀 많습니다만, 네, 좀 줄여서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음, 여기 보면 네, 참고 자료, 그래서 이게 링크가 좀 있네요. 그래서 링크 클릭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유튜브 영상을 보고 들어오신 분은 네, 이렇게 QR 코드를 찍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일단 resilience, 회복력이라는 개념. 네. 좀 일단 이거를 제가 끌고 가는 스토리 라인은 시스템은 가치 중립적이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리 해석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시정일관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운데 왼쪽 이제 사파도 그 제가 집어넣은 사파도 왼쪽과 오른쪽 이 느낌이 좀 오시나요? 왼쪽은 자연의 어떤 시스템이 항상성 유지되려고 하는 모습이고, 오른쪽은 어떤 느낌이 좀 오시나요? 좀 마약, 중독, 이런 느낌 오시나요? 이것도 역시 이 마약이나, 그러니까 마약에 의한 중독, 이것도 역시 이 중독성이라는 그 성격을 유지시키려고 하는 그 특성이 있다는 거죠. 그냥 습관, 뭐 중독, 이런 거. 이런 습관과 중독이 갖고 있는 항상성, 그 특징을 유지하려고 하는 특성이나 자연 시스템이 인간의 개입 이전에 자꾸만, 그러니까 자연 시스템이 그 자체의 힘으로서, 밸런스 피드백으로서 그 시스템의 기능을, 자연 시스템의 기능을 유지시키려고 하는 그 항상성, 이 두 가지가 같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 리질리언스라는 게 있다. 따라서 리질리언스 자체가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그래서 큰 제목으로 제가 잘 썼잖아요. 그러니까 리질리언스라는 것이 좋은 거냐?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리질리언스에 따라서 그 경우에 따라서 리질리언스를 해야 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리질리언스를 훼손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 이야기를 해서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은 거예요. 하나는 리질리언스에 대한 개념을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링을 통해서 좀 심도 깊게 이해해 보자라는 게 하나와 그다음에 리질리언스를 한 발짝 물러나서 리질리언스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그런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어서요. 그래서 들어가면 일단 옆에 구조가 좀 보이시죠? 그래서 이거는 오리지널 모델 구조를 통해서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어, 구조를 보면 스탁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일부 시스템 수행 능력 수준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는 더 큰 시스템의 수행 능력 수준. 그래서 제가 가로치고 항상성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아이디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레퍼런스로 이 책에서 제가 갖고 온 건데요. 이 책의 내용을 약간 제가 각색해서 좀 풀어내고 있는데,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바로 이건데요. 여기서 그 책에서 소개해준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이 스탁의 유닛을 퍼센트로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수행 능력이 그러니까 이 계량적으로 그 절대적인 가치로 따질 수가 있나? 그건 모르겠는데 일단 어 각기 다 다른 그뭐그이 뭐, 이 물리적인 수치가 있다 하더라도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자신이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최대치에서 얼마큼 떨어졌느냐 이렇게 상대적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아이디어죠. 퍼센트라는 개념은. 그래서 일단 어, 이렇게 보니까 100%로 돼 있어요. 100% 이렇게 돼 있죠. 100%. 네. 그래서 일부 시스템의 수행 능력이 100%로 쭉 유지가 되어 있고 더 큰 시스템의 수행 능력 수준도 네, 100%로 쭉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는데 여기 플로가 있죠. 여기도 플로가 있는데 모양새가 좀 다릅니다. 여기 이제 어, 점선이 있는 화살표가 있고 실선이 있는 화살표가 있고 오른쪽에는 실선만 있네요. 소위 말하는 이것이 바이플로우고 오른쪽 것이 유니플로우입니다. 여기처럼 플로우를 두 가지로 기술적으로 그냥 표현해 준 것일 뿐이에요. 예, 플로우, 그냥 바이플로우. 그럼 무슨 뜻이냐? 왼쪽에 있는 바이플로우가 화살표로 양방향으로 있다는 뜻은 이것이 플로우가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한다는 뜻이에요. 즉 욕조로 따져봤을 때 물이 들어가기도 하고 퍼내기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 오른쪽은 나가기만 한다는 뜻이죠. 아웃플로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이 빠져나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본질적으로 이런 개념이에요. 들어오고 나가고가 있는데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세 가지의 플로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고 나가고가 있는데 들어오고 나가고를 하나로 묶어서 바이플로우로 묶은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나누느냐? 플로우를 세 개로 하면 되지. 그 이유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들어오고 나가고 요 두 개의 쌍은 하나의 특징을 갖고 있어. 근데 얘는 나가는 것만 있는 것은 다른 특징이야. 그래서 뭔가 성격을 분리하고자 하는 이 모델을 만든 사람의 의도가 깔려 있는 거죠. 그 의도가 뭐냐면 제목을 보시면 이 플로우는 이 이전 시스템으로 회복하려는 변화, 즉 시스템 자체적으로 뭔가 움직이려고 하는 음, 움직이게 만든 변화인 거죠. 무슨 소리냐? 일부 시스템의 수행 능력이 혹시나 떨어졌을 때, 변화가 생겼을 때 그 변화를 메꾸려고 하는 힘, 그 자체적인 힘, 자체적인 메커니즘이 이렇게 반영된 겁니다. 그럼 오른쪽은 뭐냐? 그건 나가는 것밖에 없죠. 즉, 일부 시스템 수행 능력을 떨어뜨리는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외부에서 오는 충격인 거죠. 그래서 외부 영향으로 생긴 시스템의 변화가 생기는데 이 변화 때문에 이 시스템의 수행 능력이 떨어지게 되더라. 떨어지게 되면 왼쪽, 바로 떨어지는 것을 메꾸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바로 여기가 리질리언스의 힘이죠. 네. 회복하기 위해서 작동하더라. 때로는 인플로우로, 때로는 아웃플로우. 너무 많으면 아웃플로우로 퍼내고, 너무 적어지면 인플로우로 메꿔주고, 어, 그래서 시스템의 부족한 점을 메꾸기 위한 또는 넘친 것을 좀 빼주기 위한 그런 이 시스템 구조의 자체적인 힘, 이것을 이렇게 바이플로우로 표현한 거죠. 자, 시작을 여기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음, 시스템을 약화시키는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시간에 따라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시스템 사건이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쭉 유지가 사건이 없다가 갑자기 사건이 생깁니다. 예, 0.5 정도 수준으로.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보면 느낌 오시죠? 네. 0.5. 한 전체 시간의 길이가 60 정도 되는데 20 정도의 시간에서 0.5 정도 수준의 시스템을 약화시키는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30에도 똑같이 그러다가 없어진 겁니다. 그런 시스템의 변화를 받아서 예, 시스템의 수행 능력이 떨어지게 만들었나요? 뭐 그래서 그런 스토리를 이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떨어졌어요. 떨어지면 일부 시스템의 수준이 떨어졌는데 이것이 더 큰 시스템에 영향을 주더라. 그래서 요 시스템이 이런 식으로 요 빨간 선 요걸로 이런 식으로 영향을 주더라. 더 큰 시스템에게도 영향을 주더라. 오케이. 그래서 더 큰 시스템도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일부 시스템 능력이 이렇게 해서 떨어졌어요. 떨어졌으니까 차이가 생기겠네요. 이것도 100이었고, 월락에는 시작이 이것도 100이었는데, 위에서 100이 아니라 100, 뭐, 90, 70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되면 차이가 생길 것이고, 이 차이만큼, 이 차이만큼 메꿔줘야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차이가 추가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핵심 개념, 시간의 개념이 들어가죠. 더 큰 시스템이 잠시 변한 일부 시스템, 즉 이거죠. 얘가 변심을 했어. 어, 변심을 해가지고 그걸 혼내줘야죠. 어, 메꿔줘야죠, 그죠? 네. 더 큰 시스템이 잠시 변한 요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이거지. 즉, 그 차이를 메꿔줘야 되는데 이 차이가 메꿔지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거를 얘는 요 시간 단위를 제가 그냥 시간으로 했네요. 시간 유닛을 뭐 month로 하든 year로 하든 뭘로 하든 시간 단위를 시스템의 특성에 따라서 뭐 초가 됐든 분이 됐든 월이 됐든 1년이 됐든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냥 시간으로 한 거예요. 12시간. 말하자면, 예. 12시간에 시간이 걸리더라. 오케이. 그런가 보다. 자, 그래서 지금은 시- 스토리가 시스템을 약화시켜주는 사건이 벌어졌고, 사건 때문에 아웃플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아웃플로 때문에 일부 시스템의 수행 능력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합니다. 감소하니까 차이가 생겼고, 이 차이만큼 회복시키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회복하려는 시간이 얼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한편 더 큰 시스템에게도 영향을 주더라 이거예요. 예, 이렇게. 역시 바이플로죠. 예. 요 바이플로는 여기에 바이플로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시스템 자체가 회복하려는 힘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때로는 인플로우로, 때로는 아웃플로우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영향을 주는데 여기 들어오는 화살표, 저 멀리서 들어오는 화살표, 즉 이 차이만큼 생긴다는 거예요. 이 차이만큼. 그렇죠? 여기 보면 여기에 빼기가 보이잖아요. 여기 빼기가 보이죠? 요거와 똑같은 본질적으로 같은 개념입니다. 예, 여기서 이 차이를 여기서는 그냥 굳이 언급하지 않고 이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이 차이가 이 안에 들어가게 한 겁니다. 수식으로서. 아무튼 차이만큼 뭔가 변화가 되겠네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네. 여기서 이 차이만큼 여기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것처럼 두 개의 차이만큼 큰 시스템에도, 더 큰 시스템에게도 영향을 미치는데, 그럼 똑같지 않냐? 아, 맞아요. 본질적으로는 똑같아요. 어디서 달라지느냐? 시간이 달라져. 더 큰 시스템이 변화하기에 필요한 시간을 얼마 뒀냐면, 이게 뭡니까? 10의 11승이에요. 10의 11승이면 얼마인가요? 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1, 2, 2 더하기 11 하면, 이렇게 하면 안 나가? 네. 아, 없나요? 에이, 쭉 나오는데요. 이게 100, 1000만, 1억 시간인가? 1억? 예, 어기 아닌데요. 맞지? 맞습니다. 1억이요, 1억. 네. 1억이에요, 1억. 그래요? 공이, 천만. 어, 맞아요? 공이 11개가 된다는 뜻이에요. 1억. 상상이 아닌데. 되세요? 그러면 얼마? 천억 조요, 조. 나오. 1조라고요? 왜 천억 나오는? 왜냐면, 네 자리가 있을 때 만이고, 여덟 자리 있을 때 그런가? 억이고, 12자리면 조라고 저희가 배우거든요, 애들. 자, 여기 그래서 보면 0이 1000억. 11개니까, 이게 100, 1000억, 10억, 100억, 1000조. 100억 다음에, 100억 다음에 나오는데 천억? 1000억이죠, 1000억. 천억이에요. 아, 1000억이죠, 1000억. 그렇죠. 1000억이네, 1000억. 음. 그러니까 그만큼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네. 이 던져내스 사점이 뭔가요? 잠깐만요. 이거를, 어. 던져내스 사점은 일부 시스템이 변화가 되는 시간과 더 큰 시스템이 변화되는 시간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예. 실제로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 기후변화라든가 우리 자연 시스템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실제로 큰 변화가 생기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 때문에 묘한 다이내믹이 생겨요. 그래서 이것을 보여준 거죠. 예, 저 그거에 대한 구조를 제가 이렇게 하나 둘씩 소개해 드린 거고요. 예, 이런 식으로 이 차이 때문에 이렇게 됐고 이게 이렇게 되더라. 네, 이게 이제 구조에 대한 설명인데 이제 설명 다 됐습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재밌게 놀아봐야 되는데 실험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디자인을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들이 뭘 바꿀 수 있냐면 하나 어, 요거 시스템 밖에서 온 충격을 바꿀 수가 있고요. 직접. 그다음에 시간을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100빌리언, 10억, 100억, 10억, 100억, 1000억. 그쵸? 100빌리언.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시스템 밖에서 온 충격이 이렇게 되었을 때 플레이를 누르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와, 일부 시스템이 푹 떨어졌습니다. 네, 충격을 받았으니까요. 충격을 받고 그런데 시스템은 가만히 있지 않고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가려는 힘을 발휘하더라. 돌아갑니다. 얼만큼 빨리. 그죠? 근데 그게 아까 12시간만큼 금방 복원되더라. 라는 거예요. 근데 밑에를 보시면 분명히 일부 시스템이 이렇게 큰 변화가 생겼으면 이 변화 역시 큰 시스템에게도 영향을 미칠 텐데 영향을 미쳤나요? 거의 안 보여요. 큰 변화가 안 생기는 거죠. 분명히 영향을 줬으나 그 영향이 실제로 미치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눈에 안 보여요. 음. 자, 이제 이거를 한번 바꿔볼게요. 시스템에서 온 충격을 이렇게 하지 않고 큰 충격이 왔다. 이렇게. 아,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이렇게. 네. 그래, 이번에 한번 이렇게 해볼까? 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고. 아니면 이거를 테이블로 클릭하시면 구체적으로 숫자를 입력하실 수도 있어요. 아무튼 지금은 여기 그래프로 보면 이렇게 하면 M자형으로 충격이 크게 오더라. 아, 큰 충격이 하나 왔고 짜잘한 충격이 오고 큰 충격이 오고 짜잘한 이렇게 충격이 없었더라. 뭐 말하자면 태풍이 큰 태풍 오고 작은 태풍 오고 다시 큰 태풍이 오고 뭐가 됐든 이렇게 시스템에 큰 충격이 왔을 때 시스템은 어떻게 변할까? 이런 식으로도 변하더라. 큰 놀라운 거는 밑에 큰, 더 큰 거대한 시스템의 변화는 잘 안 나타나더라. 그러면 이거를 바꿔볼까요? 100빌리언, 1천억 시간이 아니라 확 줄여서 1000시간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하면, 뭔가 좀 변하는 게 느껴지시나요? 자, 이 버튼 누르면 초기화가 됩니다. 초기화가 되고, 100빌리언이 아니라 1000, 1000으로 했을 때, 이렇게 하니까 네, 뭔가 떨어지는 게 느껴지네요. 그죠? 네, 살짝. 그러면 아까 했던 것처럼 한번 해볼까요? 충격이 크게 왔어. 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거 좀 멋있게 하네요. 네, 이번엔 충격을 더 M자 형태로 이런 식으로 한번 한번 해볼까요? 그냥. 네. 뭔가 아까보다는 그 거대한 시스템이 영향을 받는데 아, 그 티는 조금 나요. 네, 이런 식인 거죠. 이거를 만약에 100으로 바꿀 수 있다면 그러니까 작은 시스템이 변하는 것은 12시간, 한 10시간. 근데 더 큰 시스템이 변하기까지는 10배의 시간이 더 필요해. 몇천 배가 아니라 10배. 이랬을 때, 이랬을 때 시스템의 변화는 어떤 식으로 일어날까요? 네. 뭔가 달라지죠. 이게 복원되는 것도 아까는 100%로 다시 복원되는 맛이 있었는데 100%로 복원되지도 않아요. 지금 68%로 복원됐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더 걸리겠죠. 100%로 복원되기까지. 그러니까 일부 시스템이 100%로 복원되기까지도 시간이 더 걸릴 거예요. 그러면서도 더 큰 시스템도 충격을 받았어요. 변합니다. 네. 이것이 어떤 메타포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더 큰 시스템과 일부 시스템. 예를 들어서 학교. 학교라는 시스템이 막 바뀌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전체 교육 시스템이 확확 바뀌나요? 개뿔 하면서 안 바뀌어요. 그렇죠? 일부 학교가 바뀐다 하더라도 큰 시스템이 안 바뀌어.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일부 시스템, 즉 학교의 변화가 더 큰 시스템의 변화에 영향을 더 많이 주는 형태, 즉 시간이 더 짧게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아래 시스템, 더 거대한 시스템이, 즉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라는 더 거대한 시스템도 변할 수 있다. 예. 쉽게 잘 안 변해, 기본적으로. 그런데 변화될 수 있다. 두 가지 조건이 돼야 되겠죠. 하나는 시스템의 충격이 크거나 또는 더 큰 시스템이 좀 더 쉽게 변할 수 있는 어떤 디자인, 시스템 구조를 만들거나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시간이라고 그냥 퉁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자, 이것을 습관이란 내용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자, 그 두 가지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일부 시스템이라는 것이 바로 내가 없애고 싶은 습관인 거예요. 근데 습관이란 뜻도 좀 중독, 습관,
그게 유지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유지되려고 하는 힘이잖아요. 근데 그 습관이 유지하려는 힘이 있어. 근데 그것도 역시 내 뿌리 깊은 습관하고 연결돼 있어. 더 큰 시스템하고. 네. 과연 그게 뭘까요? 아무튼. 그래서 오른쪽 습관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것이 요겁니다. 습관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이 습관의 입장에서는 외부에서 오는 충격인 거예요. 예. 이렇게 디자인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습관을 바꾸려는 노력이 습관한테 영향을 미쳐서 습관이 변했어요. 변하니까 차이가 생겼네. 더 큰 습관과 일부 습관과의 차이. 이 차이, 이 차이만큼 다시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힘이 작용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런 자잘한 작은 습관의 변화가 물론 뿌리 깊은 습관에게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거기에는 변화에 걸리는 시간이 있더라. 필요하더라. 뭐 이런 얘기죠. 네. 자, 그러면 똑같이 말이죠. 네, 이렇게 초기화시키고 기본적으로 습관을 바꾸려고 이렇게 노력했어요. 어, 이렇게 노력을 했어요. 해서 해보니까 푹 떨어졌다는 뜻은 뭡니까? 나쁜 습관이 줄어들었다는 뜻이죠. 네, 좋은 얘기죠. 여기서는 좋은 얘기예요. 시스템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 이 습관 아키타입, 습관의 리질리언스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떨어지는 것이. 예. 그런데 나는 다시 원상복귀하네? 습관이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네? 이거 돌아가는 게 더 나쁜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왜 다시 돌아가느냐 이거예요. 그 습관을 에워싸고 있는 더 큰 뿌리 깊은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 뿌리 깊은 습관 때문에 일부 습관이 바뀌는 것을 방해하더라. 라는 거죠. 아까의 그 리질리언스 일반적인 내용하고 똑같은 구조인데 스토리가 달라진 거죠. 음. 그래서 그것도 한번 바꿔보자 이거죠. 습관을 바꾸려는 노력을 확실하게 빡세게 하자. 아, 이렇게 해서 쭉 어, 유지하고 한번 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다. 아이고야, 다시 원상복귀하네. 원상복귀하네. 야, 이거 어떡하지?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결국 뿌리 깊은 습관의 변화가 동반되지 않은 한 일부 습관의 변화는 말짱 도루묵이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뿌리 깊은 습관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즉, 요 일부의 습관에게 영향을 미치는 뿌리 깊은 습관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이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네. 플러스,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뿌리 깊은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야 되는 거죠. 그걸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이 모델에서는 시간으로 퉁쳤어요. 천억 시간이 아니라, 아, 빨리 바꿀 수만 있다면, 100시간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하, 이 세 번째 런을 보시면, 습관이 예전으로 덜 돌아갔네요. 우리가 원했던 겁니다. 나쁜 습관이 떨어졌는데, 다시 예전 습관으로 덜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고맙게도 뿌리 깊은 습관도 떨어지고 있네요. 아, 아름다운 일들이 아주 바람직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습관 회귀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리질리언스는 나쁜 거예요. 그래서 리질리언스가 덜 되게 해야 되는 거죠. 예, 이 케이스에서는. 자, 이제 생태 보건용어로 가볼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생태 복원력에서 언급되는 리질리언스겠죠. 실험실 들어가 볼까요? 음. 뭐 생태계 그래서 외부의 충격을 이렇게 말을 바꿨네요.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는 충격. 이게 보통 이제 생태계에서의 리질리언스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언급 표현하는 용어죠. 교란, 터뷸런스, 퍼터번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생태계 교란이 많이 일어나요. 어떻게 해요? 기후변화 또는 인간의 개발. 그래서 시스템이 냅두면 그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는데 잘 유지되고 있던 시스템이 교란을 받아서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시스템의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시스템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회복시켜야죠. 그죠? 자, 그래서 생태계 교란이 이런 식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모양은 똑같아요. 네. 자, 생태계 교란을 받아서, 즉, 시스템 바깥으로부터 충격을 받아서 시스템의 기능이 푹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복원돼요, 스스로도. 더 큰 시스템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예,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사실은 냅두면 시스템 생태계는, 음, 놀라워라. 네, 복원됩니다. 복원돼요. 시간이 걸릴 뿐이죠. 네. 이게 시스템은 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시스템이 망가져도, 그래, 더 큰 시스템이 또 어루만져 주면서 시스템을 복원시킵니다. 자, 이것을 이왕이면 빨리 복원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서 이제 인간이 노력을 통해서 사실 냅둬도 충격을 받아서 시스템 기능이 떨어졌어? 그런데 떨어져도 사실은 냅둬도 자동으로 복원이 되긴 해. 예컨대 뭐 체르노빌 원전 사건이 있다 하더라도 원전 사고가 있다 하더라도 냅두고 몇십 년, 몇백 년 동안 냅두면 복원돼요. 그런데 인간의 노력으로 이왕이면 더 빨리 복원되고 싶어 한다면 우리가 개입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좀 더 땡기고 싶어.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시간을 더 땡기는 거죠. 시간을. 예컨대 어, 뭐 12시간이 아니라 6시간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네. 그러면 똑같은 외부의 충격이라도 더 빨리, 더 빨리 회복이 되고요. 더 충격을 덜 받습니다. 그렇죠? 떨어져도 덜 떨어지네요. 왜냐하면 떨어지면서 동시에 회복하려는 힘이 두 개가 동시에 작용되기 때문에 떨어지더라도 덜 떨어지는 거예요.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면 회복할 때 그러니까 더 큰 생태계가 잠시 변한 일부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시간을 어떻게 하면 이 짧게 해줄 수가 있을까? 이러한 논의를 많은 연구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네. 또는 더 큰 생태계가 어, 이 더 큰 생태계가 변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의 길이를 더 늘려도 좋을 거예요. 예. 쉽게 안 변해. 더 큰 생태계는 짜잘하게 아무리 충격을 받아도 우리 더 큰 시스템은 끄떡 없어. 예컨대 이거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와, 이렇게 하면 이 정도의 변화로 큰 영향을 줄 것 같진 않긴 한데, 그죠? 예. 그러니까 더 큰 생태계가 변화하는데 필요한 시간의 길이를 더 길게 하는 것보다 일부 생태계가 변화가 잘 일어나게끔 이 시간을 줄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장난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할 수도 있고요. 네. 이거는 100빌리언인가요? 이렇게 해서 뿅 다양하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이거를 100이 아니라 만약에 큰 시스템도 확확 변하더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월날에 회복이 되더라도 일부 시스템이 회복이 되더라도 덜 되네. 더 큰 시스템도 영향을 받아서 그 수행 능력이 떨어지네. 자, 이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더 큰 시스템의 기능도 쉽게 변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더 큰 시스템도, 더 큰 시스템이 다양성이 떨어질 때,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다양성이 떨어질 때. 예. 아마 우리 현대사회가 효율성을 계속 높이려다 보니까,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스템에서 다양성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다양성이 떨어지게 되면, 일부 시스템의 변화가 더 큰 시스템에게도 이렇게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럼 다시 이 더 큰 시스템의 변화가 일부 시스템에게도 영향을 미치다 보니 이렇게 리질리언스가 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이런 시스템 구조를 통해서 얘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해볼까요? 네. 자, 어떠셨나요? 와, 몇 분 들어오셨네. 네. 자, 안녕하세요. 네. 자, 뭐, 이제부터는 제가 발제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셔도 코멘트라든가, 뭐, 토론해도 좋고, 아니면 각자 그래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어, 좀, 뭐, 이야기를 나누실 거 있으면 얘기해 보실래요? 그 보건력에 대해서 막연하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좋게만 생각을 하기에 어, 저렇게 가치 중립적이라는 것이 굉장히 확 느껴지네요. 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네. 그리고 그 지금 그 시뮬레이션은 음, 더 큰 생태계의 영향이 너무나 미미하게 그 웬만한 노력 가지고는 거의 영향을 안 미친다라는 거. 그래서 애들하고 초등학교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하네요. 그럴 근데 거예요. 그럴 거예요. 네.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이거를 수치를 변화시키면서 해 보았을 때, 어, 시간이 뭐 요렇게 짧게 했을 때, 길게 했을 때, 그 차이를 비교하면서 어, 뭔가 그 좀 큰 시각에 대한 이해가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뿐만 되게 아니라, 아까 제가 사실 그 교육 현장에 있는 김춘희 선생님을 염두에 두고 사례를 든 게 있잖아요. 학교라는 시스템의 변화와 더 큰 시스템이 교육 전체의 시스템의 변화. 사실은 학교장 한 사람이 또는 교사 한 사람이 열심히 해서 뭔가 변화를 일으킨다 치더라도 우리나라 교육이 쉽게 변하냐고 잘 안 변해요. 그게 당연한 거라는 얘기죠. 하지만 영향을 주긴 줘. 영향을 전혀 안 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사람들이 때로는 이렇게 해도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 안 바뀌기 때문에 무기력에 빠지고 절망감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또는 그냥 자포자기식으로 되기도 하고. 근데 그것이 음, 자연스러운 거예요. 어, 근데 그거를 좀 이해하면 덜 실망스러울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원래 작은 시스템이 더 큰 시스템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문제는 과연 요거, 더 큰 시스템이 변화하기에 필요한 시간, 즉, 더 큰 시스템이 쉽게 변하게 하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좋지라는 것을 우리가 사고 실험, 예, thought experiment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고 실험을 계속 하면서 아이디어를 낼 필요가 있는 거죠. 예, 이게 소위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은 많은 분들, 예, 환경 운동이 됐든, 뭐 민주주의 운동이 됐든, 뭐가 됐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칫 무기력에 빠지는 이유는 해도 해도 안 되네. 요거예요.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큰 시스템이 하나의 작은 시스템, 개인이라든가 미치는 영향은 크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많이 바뀐다 하더라도 다시 원위치 돼. 예. 그러면 두 가지 똑같이 되는 거예요. 큰 시스템이 개인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은 개인이 바꾸려고 노력을 해도 다시 원위치가 되더라. 그러면 개인의 입장에서는 큰 시스템 때문에 나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방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큰 시스템이 나의 변화를 방해하고 있는 거를 방해를 덜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할 거냐. 즉, 이거예요. 더 큰 시스템이 잠시 변한 일부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시간을 짧게 하지 않게끔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 언어로 얘기한다면. 어떻게? 뭐 개인의 성찰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로 쉽게 외부로부터 뭐 그러니까, 마음이 그만큼 단단하게 만드는 거죠. 늘 나를 흔들으니까 주위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그 시스템 사고 언어로, 시스템 다이내믹스 언어로, 스탁플로어의 언어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이렇게 설명하면 좀 더 과학적이지 않겠어요? 또 이렇게 설명하면 뭐가 좋으냐면 이렇게 그래프로 눈에 보이니까 시뮬레이션으로 그래서 더 있어 보이고 설명력이 더 커 보이죠. 저, 스타플로 다이어그램은 아까 모델 미스테리 그 책에서 각색을 하셨다고 네, 네. 그러는데, 어, 저거, 그 저도 교수님 따라서 그 유니트도 똑같은 거를 넣고 그렇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 책을 구매하면 그거 다 그 책 있어요. 있어요. 네, 그거 따라 있어요. 하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음, 나고 따라 하라고요? 따라하면 돼요. 다만, 그러니까 이게 왜 퍼센트를 했지? 라는 설명은 없어. 그냥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는데, 그거를 해석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제 이야기 이미 들었으니까, 이제 저의 해설을 들었으니, 그 책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는. 거기에 다 스탁플로우라든가 수식이라든가 다 있다니까? 예. 아마 요걸로 되어 있을 거예요. 습관 회귀. 근데 이제는 좀 더 그 책을 보기가 쉬운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제가 요 변수명을 있잖아요. 엄청 신경 써서 바꾼 거예요. 예. 거기에 변수명은 뭘로 되어 있냐면 어디 보자. 어떻게 하면 이걸 변수명을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했는데 뭐 이것이 작은 그냥 habit 습관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 있는 것을 deeply ingrained habit, 그러니까 깊이 박힌 habit 이렇게 돼 있고, 요거는 이전 습관으로 돌아가려는 변화를 ingrained habit influencing behavior, 뭐 이런 식으로 뭔가 표현들이
그러니까 보면 알 것 같은데 이것을 한글로 어떻게 표현하지? 라는 좀 고민 좀 많이 했어요, 나름대로. 플러스 이 생태 복원력이라 대한 아이디어라든가 또는 리질리언스 아키타입 형태로 좀 원형, 약간 기본 템플릿 형태로 표현을 바꾼 것은 제가 추가한 거죠. 예. 그러니까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래서 제가 그냥 과감하게 이게 리질리언스 아키타입이라고 제가 표현한 거예요. 리질리언스 아키타입. 아, 네.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네. 어, 그래서 지금 뭐 이거를 실제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좀 보여줘서, 그러니까 리질리언스 연구하시는 학자들이 좀 많이 있는데, 어, 요 그래프가 잘 안 나타나요, 사실은. 이렇게 톡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이 그래프를 다들 만들길 원하거든. 근데 기존의 통계라든가 뭐 연립방정, 뭐 기타 이 방정식으로는 저게 참 구현되기가 어려워요. 어, 그런데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델링으로는 이 스탁 두 개로 아주 간단하게 저게 표현이 좀 되고 있어서 뭐 저걸 좀 더 과학 에, 유닛이라든가 이런 뭐 수식의 그 이퀘이션들을 좀 더 뭐 선행 연구를 통해서 과학적으로 좀 백업이 돼서 아카데믹하게 설명력을 좀 높일 수만 있다면 학술적인 연구에도 어, 도움이 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약간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게 만든 거라서 아직은 아카데믹 수준까지는 간 것은 아니죠. 누군가가 이 아이디어를 받아서 뭐 아카데믹하게 또는 뭐 정책 뭐 이런 이 시사점을 연구하는 그런 연구에도 활용하면 어떨까. 저 리질리언스 그래프가 너무 예쁘게 나와서 그래요. 예, 너무 예쁘게 나와서. 심지어 이런 아이디어. 이거를 예컨대 T로 바꾸고 이거를 뭐 이런 식으로 바꿨어. 근데 이걸 T가 아니라 어, T가 K. 아, 그러니까 이게 더 큰 시스템이 변화되는 거 500으로 한번 해볼까? 변하잖아요, 그죠? 100으로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저런 모습, 저렇게 했을 때 이런 실험을 눈으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어, 설명력이 좋죠. 네. 자, 다른 분들 어떠십니까? 어떻게 지내십니까? 네. 교수님 이거 들으면서 음, 제가 뭐 잠깐 차에 있어서 정확하게 다 듣지 못해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엉뚱하게 오케이. 계속 이제 보온력 약간 지금은 아카데믹한데 제가 그 들으면서 느낀 거는 저한테 있어서 보온력이 가장 빠른 게 몸무게거든요. 어, 그래서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이어트, 그러니까 그 다이어트하고 관련돼서도 일단 사람의 몸도 시스템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느낌도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적용시키는 것도 제 머릿속에서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이 맞는 건지를 확인받고 맞아요, 싶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예. 음, 그러니까 요요 현상, 네, 이게 리질리언스지 뭐. 그쵸, 그쵸. 요요 현상이 리질리언스예요. 맞아요. 근데 그게 일단 요요 현상, 그러니까 그 몸무게가 유지되려는 것을 우리가 습관으로 거의 비슷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을 없애고 싶단 말이지, 유지하는 것을. 그래서 바꾸려는 노력을 해요. 다이어트, 기타 등등. 그래서 떨어져. 몸무게가 떨어지는데 다시 복귀되더라. 그게 그러니까 식이요법으로 영향을 주는 습관, 그 시스템 말고 더 큰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예컨대
모르겠어요. 뭐 생활에 대한 태도라든가 기존에 쌓여 있던 다른 우리 몸의 어떤 영양 시스템의 영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더라. 돌아가더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그러면 바로 이런 거죠. 이렇게 요요 현상이 되는데 주리장창 이 없애는 노력만 해서 되겠냐 이거지. 주리장창 이렇게 없애는 노력만 다이어트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되겠냐 이거예요. 왜? 다시 돌아오니까. 돌아오니까. 따라서 이때 관심은 보다 이거에 영향을 미치는 보다 근본적인 이 뿌리 깊은 습관의 이 메커니즘이 뭐냐. 이거를 근본적으로 좀 바꾸자는, 즉, 뭔가 영향을 주긴 줄 텐데, 영향을 주는 시간, 즉, 식이요법으로 지금 당장의 몸무게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 몸무게의 변화가 더 큰, 더 뿌리 깊은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그거를 좀 더 빨리 영향을 미치게 하려면 뭐가 해야 되죠? 그래서 관심이 좀 더 달라져야죠. 당장의 식이요법으로만 우리가 관심이 초점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 예컨대 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음 그러니까 또 그래요. 식이요법으로 당장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해. 하지만 그거는 시간이 좀 걸리네. 즉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 내가 운동한다 하더라도 이 운동이 내 이 체중 변화에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야. 따라서 바로 효과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받아들이고 꾸준히 노력해야 돼. 이런 식으로도 시사점이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저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뭐 식이요법으로 당장 눈앞에 변화가 있고 근데 이것을 나 좀 알아. 뭐 근본적인 처방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그래야 돼. 그래서 운동 해봤어. 에이씨, 운동 해봤는데 다시 돌아오네? 실망할 수가 있어. 근데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노력 좋아요. 하지만 이것이 작은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시간 더 오래 걸리더라. 요거. 이 자체가 자연스러운 거다. 아, 그래서 이해한다면 쉽게 복원되더라도 쉽게 원위치 된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더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일반적인 시스템 사고로 얘기한다면 시간에 대한 사고를 더 한 번 더 해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변화에 걸리는 시간과 하지만 어떤 노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변화의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 이런 시간의 변화에 대한 생각을 여러 가지 레이어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교수님 이제 다른 이야기인데요. 오케이. 제가 드디어 그 메인 한 사이클을 마쳤거든요. 어, 한 사이클을 마치고 나니까 이제 그 정은 선생님께서 피드백을 아예 보내주셨어요. 아예 그 아이들 예, 예, 그거 예. 만족도 한 거를 음, 보내주셔서 이제 봤는데 보면서 되게 대부분 이제 즐거웠다는 얘기들이 많았고 새로운 걸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그러니까 한 친구의 피드백이 너무 걸리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새로운 내용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심지어 만족도 점수도 잘 줬어요. 그런데 정작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게 문제다. 이렇게 적었던 친구가 딱 한 명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수업에서 아이들 눈을 그러니까 세 번이나 만나니까 누가 그 얘기를 했는지 알겠는 거예요. 진짜 음, 똑똑한 친구고 똑똑하게 진짜 눈망울 너무 똘망똘망하게 앉아 있었던 친구인데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런 친구에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면 선생님이 들어라 하니까 이제 이런 수업이 있다. 그러니까 무작정 와서 앉아서 다 듣고 그냥 막 흡수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는 비판적 사고를 하면서 듣고 있구나라는 그렇지, 생각이 들어서 그 그렇지. 친구가
좀 더, 아, 이 친구 같은 친구가 더 많이 있어야 우리나라가 발전하겠구나, 막 이런 생각도 하긴 했는데, 일단은 이제 이 친구한테는 당위성이 필요했던 거야. 그러니까 알겠다, 이거야. 그 시스템 사고 좋은 거 알겠는데, 그래, 내가 지금 이 상황에 나한테 내가 이걸 배워야 되는 이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래서 제가 설명이 모자랐나라도 생각도 하고 마지막 시간에 또 더 많이 강조하긴 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런 시스템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제대로 된 그러니까 잘못할 수 있는 의사결정도 조금 한 번 더 복귀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는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1학년인 자기한테 이 교육이 왜 필요한지가 진짜 본질적으로 묻는 친구가 한 명 있어서 제 머리 뒤통수 약간 땡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런 거를 좋은 조금이라도 경험, 예, 덜 느끼게 하려면, 좋은 경험, 아주 좋은 경험 하신 것 같아요. 예, 그, 이은진 선생님 덕분에 저도 마음의 준비를 좀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을 안 하셨으면 만일 제가 똑같은 피드백을 받았을 때 막 설명하려고 했었을 것 같아요. 음, 아, 너네들이 이 시스템 사고를 배우는 목적은 말이야. 블라블라블라. 근데 지금 방금 기은재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셔서 저는 다음에는 제가 그런 질문을 올 때는 이렇게 되물을 것 같아요. 아, 좋은 의견인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냐?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냥 오픈 퀘스천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건 일단 3회기를 다 마치고 저희가 그렇긴 만족도 하지. 조사를 그렇긴 하잖아요. 하지. 그냥 일단 원회의였던 거죠, 전에 그냥. 얘 있잖아요. 우리 어차피 우리 학생들은 세 번밖에 못 만나요. 뭘 더 바래? 딱 그 정도 하고 덕분에 이것을 우리한테 좋은 학습의 기회로 줬고 우리가 다른 학생들을 네. 만날 때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고 이참 계륵 같아요. 뭐냐면 시스템 사고는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되게 좋고 학생들한테도 참 좋은 영향을 줄 것 같긴 한데 그걸 이렇게 좋은 것을 그러니까 이 시스템 사고를 배워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 보실 필요는 있을 거예요. 나름대로 각자 이야기로. 그러니까 각자의 언어로 말이에요. 예컨대 그래서 지금 기현재 선생뿐만 아니라 이미진 선생님이나 뭐 김진애 선생님, 신봉규 선생님이나 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어, 자신의 블로그나 소셜 미디어에 와, 시스템 사고 교육은 이래서 필요해 라고 본인들의 언어로 한번 표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진짜. 예. 왜냐면 정말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음, 뭐 여러 가지 정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예. 뭐 앞으로의 세계는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늘 그런 스토리를 주로 많이 가죠. 이 변화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음, 이 세계는 다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는 학습을 다 분절화된 상태로 해서 세상을 이해하기에 한계가 있다. 기존의 뭐 학습에서는 다 연결성에 대한 이야기. 근데 시스템의 연결성을 생각해 보다 보니까 이 시스템의 특징인 피드백을 우리 자꾸 까먹더라. 뭐 기타 등등 할 얘기가 많아. 이 제가 왜 계륵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주어진 시간 안에서 그런 얘기를 길게 얘기하다 보면 내 자신이 주화인마에 빠질 수가 있어요. 주화인마란 단어 아십니까? 아, 무협지에 나온 단어예요. 자기의 내공 수련을 깊게 하면 자기 내공에 빠져요. 그래서 내공에 자기가 잡아먹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네. 그러니까 자기 도취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말을 길게 하면. 그래서, 어, 일단 강의를 하시는 교사나 강사 입장에서는 이 시스템 사고를 배워야 하는 이유를 짧은 언어로, 짧은 단어로 툭 던질 수 있는 것을 일단 준비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너네들 생각은 어때? 해보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음, 마무리할 때쯤 해주셔도 좋을 것 같긴 하네요. 마지막에 이 그룹으로 뭔가 막 작성하고 어쩌고 막 그래서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이제 우리는 이제 이 교육 사업 차원에서 2시간짜리 수업을 3번 가서 끝나기 때문에 마지막 파트에서 결과물을 만들어야 될 운명이 있습니다. 외부 강사 입장에서는. 학교 선생님은 그나마 이런 데서 자유롭죠. 지금 못하면 다음 시간에 하면 되니까. 어, 그래서 김춘희 선생님이나 또는 우리 강사님들이나 한번 들어보셔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강사 입장에서는 마지막에 우리는 사업의 결과물로서 어떤 결과를 만들기 바빠서 어려울 거예요. 오픈 퀘스천으로. 자, 해보니까 어때? 좋지 않아? 어, 뭐가 좋다고 생각하니? 아마 이런 얘기를 좀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강사들은 못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욕심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학교 선생님은 할 수가 있고 학교 선생님은 욕심냈으면 좋겠어요. 예, 뭐가 좋다고 생각하니? 그러면 학생들마다 예컨대 아마 첫 번째는 친구들과 대화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라는 이야기를 코로나 시절 때도 그랬어요. 제가 코로나 때는 줌 미팅을 많이 했었는데 줌 미팅 할 때 정말 가슴 아픈 피드백이 와, 시스템 사고 교육을 통해서 친구들과 대화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때 그 피드백이 정말 많았어요. 뭐 비판적 사고 개뿔 모르겠고 시스템 연결 다 모르겠는데 그냥 친구들과 대화할 수 있어서 좋았었다는 이야기를 학생들이 해서 참 가슴 아팠었어요. 예.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고 대면 수업을 했을 때도 역시 친구들과 대화할 수 있어서 좋았었다는 표현이 좀 자주 접했었고 두 번째 일반적으로 얻는 표현들이 정답이 없는 정답이 없는 수업이어서 좋았었다.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합디다. 네. 어,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수업에서 듣게 되는 기회가 있을 때는 바로 제가 이렇게 피드백을 해줘요. 다시 되짚어주죠. 그렇지. 정답이 없는 수업에서 좋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세상 삶은, 인생은 사실 정답이 없거든. 그래서 이런 훈련이 여러분들한테 필요할 겁니다. 특히, 특히, 여러분 말고 다른 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늘 정답이 있는, 그러니까 정답을 찾고 정답이 있다라고는 세계를 계속 학습하다 보니까 정답이 없는 세계에 대해서 적응 못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나마 이제서야 정답이 없는 세계에 대해서 노출된 거기 때문에 이 정답이 없는 이 활동이 여러분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도 마무리할 수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좋은 경험 하셨네요. 또 다른 분 또 얘기 나눌 거리 없어요? 아마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이번 달 마지막 주 일요일 날은 또 못해요. 그 춘천 마라톤 대회 나가기 때문에 못하고 아무튼 뭐 매주마다 이렇게 할 때 아마 대략 9시 반 정도까지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음, 일산에서 서울에 있는 이 교회까지 왔다 갔다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래저래 이 정도에서 좀 마무리가 될 거라 염두에 두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뭐 코멘트 없으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교수님, 그 다음에 언제 어, 되면은 지금 그 모델 있잖아요. 시뮬레이션 모델. 네. 예전에 언젠가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모델 만드는 과정? 모델링에 대한 이야기.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스타플로우 다이어그램 했고, 뭐, 이런 거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 응. 네. 그거를 만드는 거를 저 언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언젠가는 하겠죠. 언젠가는 하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시간을 지금 하나둘씩 만들면서 녹화하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의 아카이브를 만드는 중이긴 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때로는 뭐 그 디테일하게 가기보다는 이제 뭐 기본적인 내용을 쭉 쌓아놓고 있는데 그러니까 특정 소프트웨어, 스텔라라는 특정 소프트웨어의 특정 기능이에요. 그죠? 인터페이스를 있어 보이게 만들고 웹에 띄우고 어쩌고 저쩌고. 요거는 우선순위가 좀 낮아요. 예. 왜냐면 그것이 필요한 사람이 아주 소수이기 때문에. 네. 심지어 김춘희 선생님마저도 그게 필요하진 않아. 예. 김춘희 아니, 선생님마저도 저기 미러보드 보니까 그분도 거기다가 글 다 삽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필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닙니다. 예. 그건 생각 아니에요? 안 하셔도 됩니다. 아무튼, 다른 거 먼저 하십시오. 다른 거. 예. 다른 거 먼저. 선생님, 우선순위, 그럼 혹시 아까 음, 바이플로우는 그냥 저희가 벤십이나 이런 거 이용하지 않고 그릴 때는 어떻게 그리면 되나요? 아까 그냥 바이플로우 나서 한쪽 양쪽 화살표 하면 되죠. 화살표하면 돼요? 예. 그러니까 종이에다 그릴 때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이 양쪽 화살표 하시면 돼요. 우리가 어. 애들한테 양쪽 화살표라고 하면 상관관계다 이렇게 알려줬는데. 그게 화살표가 아니라 이게 파이프죠, 파이프. 네.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아, 그러니까 이걸 좀 어떻게 볼까? 화이트보드 볼까? 새 화이트보드. 좀, 어, 뭔가 좀 보이나요? 네. 화이트 보이나요? 네. 음, 일단, 그 스탁플로 다이어그램을 그릴 일이 있어요? 없네요. 생각해보니까. 없어요. 인과순환 지도 정도에서 일단 우리 커리큘럼은 끝나긴 해요. 네, 이제 김준혜 선생님이라든가 뭐 이렇게는 스타플로 이게 소위 말하는 욕조 모델로 시작해서 스타플로 다이어그램 그리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바이플로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헷갈려요. 그러니까 설명이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플로와 아웃플로로만 그리게 해도 충분하다는 일단 아주 바이플로는 정말 테크니컬하게 하나의 테크닉일 뿐인 거라 이기 때문에 좀 그래요. 예컨대 여기서 뭐 바이플로를 그린다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 앞에 항상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또 안 되는 거예요. 자, 바이플로를 그렸어. 뭐가 문제인가요? 구름이 없어요. 음, 이 구름의 의미는 시스템의 경계예요. 시스템의 경계라는 뜻은 그 너머에 뭔가 있겠고 그 너머에 뭔가가 연결되어 있을 텐데 난 관심 없어. 음, 그 뜻이에요. 분명히 연결되어 있을 거야. 하지만 내 연구에는 내가 관심 있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시스템에 하고는 일단 그건 논외로 할 거야. 그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보통 들어오는 요거를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으나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스라고 그래요. 이, 이 구름을. 느낌이 오죠? 소스가 있으니까 들어온 거야. 그죠? 예. 어디서 오는 구름인지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뭐든가 들어오고 있어. 자, 이 아웃플로는 뭘까요? 이 스탁에서 빠져나가서 얼른 흘러가긴 갈 거 아니에요? 근데 흘러가. 근데 그것은 내가 지금은 얘기 안 할 거야. 그래서 요거 흘러가는 요 구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싱크라고 그래요.
어딘가 가라앉을 거야. 어, 어, 그런 뜻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 클라우드는 시스템의 경계다. 이 시스템의 경계라는 것은 뭐냐? 분명히 뭔가가 있고 연결되어 있을 텐데, 지금 내 관심에는 지금 나는 그거를 얘기 안 할 거야. 그래서 경계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는 지금 얼핏 들어도 여러 가지 개념이 좀 연결돼 있지. 여기에 한 살 더 떠서 바이플로를 얘기한다는 것이 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 모델링을 할 때 필요한 테크닉일 뿐이지.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스탑과 플로우에 대한 설명을 할 때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네네. 전혀. 예. 또 혹시 또 코멘트 하실 분 계세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자, 모두 안녕히 네. 계세요. 다음 주에 뵐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할 거리를 지금 방금 김춘혜 선생님처럼 뭔가 이왕이면 요거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세요. 네, 안 그러면 뭐 제가 준비한 걸 뭐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자,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